지금부터 작년도 2022년도죠. 광교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문제는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 편이고요. 변별력을 요하는 변별력이 확보되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5문제 정도를 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할 때 어느 단원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작년도 광교고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고 그나마 이 문제가 제일 좀 평이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도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준비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볼까요? x가 양수일 때 y는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4x. 눈에 딱 보이죠? x제곱 마이너스 4x를 치환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가차 없이 이렇게 치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치환을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범위가 바뀐다는 거죠. x가 양수의 범위지만 t 자체는 양수의 범위가 아니죠. 완전제곱식 이렇게 만들었을 때 완전제곱식 자체는 0 이상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 이상인 걸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주어진 y라는 값은 t로 치환했을 때 10t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텐데 실수 전체 범위에서 살펴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4 이상에서만 살펴보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릴 필요 없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라고 하고 마이너스 4 이상에서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절편은 여기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의 좌표죠.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의 좌표고 y절편 10이니까 그래프는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범위는 t가 마이너스 4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당연히 이제 눈에 보이듯이 t가 5일 때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주의해서 봐야 될 건 t가 5라는 거죠. x가 5가 아닙니다. t가 5니까 얘를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로 역치환을 해서 x의 값을 따로 구해줘야 되겠죠. 잊지 말아야 될 건 x는 양수의 범위입니다.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x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x는 양수니까 얘는 안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는 5가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x의 값과 t의 값이 일치하니까 오답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네요. 이게 a의 값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 b가 얘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작년 15번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y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y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1에서부터 5 사이랍니다. 1에서부터 5 사이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한대요. 이런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당연히 대칭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칭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니까 대칭축이 1에서부터 3 사이랍니다. 1에서부터 3 사이가 대칭축이니까 여기를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1, 2, 3, 4, 5 하면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범위예요. 1에서부터 5 사이가. 대칭축은 1에서부터 3 사이니까 여기가 대칭축이 있는 위치죠. 예를 들어서 대칭축이 이런 데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질 텐데 2를 대입하고 5를 대입해서 그 중에서 최대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K가 이게 대칭축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면 K의 제곱 플러스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X 이꼴 K가 대칭축이란 말이죠. 이 대칭축은 1에서부터 3 사이로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점점 이동을 해가면 그래프의 형태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3까지 대칭축이 이동을 하면 그렇다면 5를 대입한 값과 2를 대입한 값이 함수 값이 같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도 두 칸, 여기도 두 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K의 범위가 즉 대칭축의 위치가 1에서부터 3, 4이니까 여기부터 대칭축이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5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처음 그래프를 봐보세요. 3보다 작은 대칭축이었을 때 오른쪽이 왼쪽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최대값은 5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라는 걸 먼저 눈치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주어진 이 y값에다 5를 대입해서 25 마이너스 10k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최대값이라는 거죠. 이게 fk입니다. 이게 fk고 그래서 3k 제곱 마이너스 9k죠. 여기 10k k 있으니까 플러스 2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바뀌었어요. 이 fk의 최소값을 구해주는데 k의 범위는 1에서부터 3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서 최소값을 구해주셔야 되겠어요. 1에서부터 3 사이죠. 이제 당연히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k제곱 마이너스 3k니까 완전제곱식 하면 2분의 3 전체의 제곱이 들어가겠네요. 제곱을 해주면 4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27이니까 얘랑 계산해서 4분의 81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래서 이 K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K 대칭축의 위치가 1에서 3 사이에 들어가니까 2분의 3 요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값은 4분의 8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함수로부터 다른 함수를 유도해낸 거죠. 그렇죠? 최대값을 나타내는 걸 K에 대한 함수를 유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차함수를 그냥 첫 번째 나온 이차함수를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주의해주고 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가요. 이건 16번 문제인데 일단 A, B, C가 정수라고 나온 대목 주의하셔야 됩니다. A, B, C가 정수라고 나온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라고요. 정수. 알겠죠? A, B, C는 정수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C는 100보다 작으니까 그러므로 C의 범위는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x 세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죠? 얘가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다항식이 몇 개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얼핏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뭐 접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각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전개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빠르지만 혹시 그 부분이 자신 없는 학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전개를 해버리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a 플러스 b에 x 플러스 ab 이렇게 해주면 3차식은 x제곱 똑같이 나올 테고요. 여기 보시면 2차식의 개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차식의 개수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붙인 게 0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는 관계식을 하나 유도해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렇게 곱하면 상수항인데 마이너스 2ab죠? 걔가 마이너스 6c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ab는 3c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ab는 보다시피 c의 범위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니까 ab 두 수를 곱한 수는 마이너스 300에서 300 사이에 어떤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1차적인 거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a랑 b를 곱한 수가 3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틀리더라고요. 3의 배수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a, b를 곱하면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텐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숫자를 찾아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a와 b의 순서상을 찾아내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더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고, 곱했을 때 절대값이 300을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하나씩 찾아내는 겁니다. 마이너스 2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면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게 쭉 해서 마이너스 18까지 해주면 여기는 2, 3, 4, 5 해서 16까지 가겠죠. 그렇죠? 대칭으로 거꾸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0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1 하면 마이너스 3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보다시피 1, 마이너스 3이 있고 1, 마이너스 3은 대칭이죠. 대칭이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겠어요. 여기서 어떤 게 A고 어떤 게 B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한 거죠. 따라서 이것이나 이것은 똑같은 방식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계산할 필요 없고, 여기도 0, 마이너스가 있는데 0, 마이너스 또 계산할 필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은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왜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면 16 곱하기 18이 288입니다. 19 곱하기 17하는 순간 300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 수라고요. 쭉 찾아냈을 때. 그러면 언뜻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8까지 18개의 순서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3의 배수라고요. A와 B를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3의 배수는 두 수 중에 하나가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얘 0은 모든 수의 배수가 됩니다. 얘 가능하겠고요. 얘 가능하죠. 3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 보세요. 3이 하나 여기 들어갔으니까 되죠? 이쪽에 3의 배수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됐죠. 그래서 규칙성이 나름대로 나왔는데 안 되고 두 개 되고 안 되고 두 개 되고 안 되고 두 개 되고 이렇게 들어갔죠. 즉 세 개 중에 두 개가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개수는 18개니까 세 개 중에 두 개가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2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개수 셀 때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잘 못 헤아리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 조건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작년도 17번 문제죠. 이것도 상당히 이차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차함수, 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은 제가 해설을 하는 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문제만 살펴보시고, 알겠죠? 정지화면으로 이 문제만 살펴보시고 먼저 풀고 나서 해설을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무작정 보면 뭐 저렇게 푸는가 보다 이렇게 끄떡끄떡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풀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멈춰놓고 문제를 풀고 나서 그리고 해설을 듣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이차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fx equal f et-x. 이거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얘는 x equal t의 대칭꼴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즉 대칭축 자체가 x equal t라는 뜻입니다. 기억을 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가 x고 하나가 마이너스 x죠? 그럼 대칭입니다. 하나가 x고 하나가 마이너스 x면 대칭이에요. 그 상태에서 더해서 이렇게 더하면 얘랑 더하면 et죠? 중점이 x equal t가 되는 겁니다. 이 x의 값과 이 x의 값의 중점이 x equal t인 거죠. 즉 더해서 절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같은 표현이 a 플러스 x equal fa 마이너스 x, 아주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2a죠. 절반이면 a가 되겠습니다. 얘는 x는 a의 대칭꼴 함수가 되겠죠. 앞으로도 뭐 수능에서도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이차함수가 x equal t의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잖아요. a를 완전 제곱식 만들면 플러스 2a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분의 2 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뭘 할 수 있어요? t는 마이너스 2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t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이 조건 중에 맞는 거 골라달라는데 기억번 무조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차함수, 이 함수의 그래프의 축은 x equal t이다. 이건 처음부터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맞았습니다. 기억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조건을 보니까 b가 t제곱보다 크면 x축과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얘가 만나냐 안 만나는 이 이차함수의 판별식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죠.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 보다시피 얘는 마이너스 2t라고요. a는 여기다 대입해주면 4t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나올 텐데, 4를 공통인수로 뽑아주면 t제곱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렇죠? 문제 조건이 뭐가 나왔어요? b가 t제곱보다 크랬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여기가 0보다 작았죠. 따라서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니은의 조건도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 좀 까다로운데, 마이너스 t부터 2t 사이죠. 2t 사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t에서 2t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4t제곱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보세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t고 여기가 0일 테고 t고 여기가 2t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충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t, 0, t, 2t죠. 대칭축이 어디냐면, 대칭축이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x equal t가 대칭축입니다. x equal t가 대칭축이니까 여기가 이제 대칭축이란 말이죠. 이차함수를 대략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그럼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일까요? 얘를 대입한 게, 왜냐하면 여기서 대칭축으로부터 멀잖아요. 먼 걸 대입한 게 최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이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범위는 마이너스 t부터 플러스 2t 요 사이니까 최대값, 얘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최대값은 f 마이너스 t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f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넣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 지워지고 t제곱 지워지고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at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나와 있죠? a는 마이너스 2t다. 그래서 대입을 해줬더니 4t 제곱 이렇게 나왔네요.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4t 제곱이다.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해설만 듣고 있으면 당연히 이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실전에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이차함수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할 때 좀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충분할 정도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광교고 문제 중에서 5번째 문제, 그리고 작년 18번 문제죠. 18번 문제 배점도 높습니다. 5.5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작년도 광교고 선생님들이 그 EBS에서 나온 교재죠. 올림퍼스 고난도 문제인가요? 그 문제집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 문제와 거의 똑같은 문제가 요 숫자만 바뀐 거죠. 요 숫자만 바뀐 문제가 올림퍼스 고난도 문제집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문제를 참고해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할 때 여러 문제집을 쭉 훑어보는데 뭐 올해도 그 문제집에서 출제하라는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하나씩 좀 풀어보셔야지. 전제적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문제를 잘 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잘 외우는 게 아니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실타래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거죠. 조그마한 단서들을 모아서 결국 순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한 수학적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게 수학 공부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를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i제곱, i세제곱, i네제곱, in제곱까지 더해지고 얘는 역수로 더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i라는 이 허수단위죠. 허수단위는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해주면 얘는 그냥 i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고 얘는 1이라고요. 그럼 5제곱부터는 다시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4개 단위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4개를 더하면 0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런 걸 보통 수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기성이라 그러죠. 얘는 주기적으로 같은 것들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fn의 값을 n에 따라서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n이 이렇게 쓰는 건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는 4k-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k에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k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5가 나오죠. 5가 나오는데 나머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분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잉여류라고 그래요. 잉여류를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알겠죠? 물론 4k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보통 4k 마이너스 3, 4k 마이너스 2, 4k 마이너스 1, 4k 이렇게 4가지로 분리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물론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4k 플러스 4 이렇게 나누어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겠어요.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보통 이렇게 나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구해줄 필요가 있겠죠. 4k-3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죠. 4k-3 나머지가 1일 경우죠. 기계가 좀 말을 안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 4k-3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가 1이면 4개씩 더해서는 0이 돼버리죠. 4개씩
더하면 0이 돼버리니까 딱 하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남았다. 나머지가 하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의 배수계가 있으니까 더하면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i 곱하기 여기도 하나 남았으니까 i분의 1 곱하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4k-3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잠시만요. 이 기계가 좀 멈춘 것 같아서 기계를 움직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f 4k-2를 집어넣으면 이제 나머지가 2개 남았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2개가 남았다는 거죠. 이렇게 2개가 남았으니까 4k-2에다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여기는 i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마이너스 i로 나오겠죠? 분자분모에 i를 곱해서 실수화를 시키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얘를 계산하면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게다가 나머지가 3인 숫자는 집어넣어주면 n에다 4k-를 집어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개씩 남는 거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i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또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도 4k-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f4k입니다. 4k면 이거는 요 개수가 전체가 4의 배수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4개씩 더하면 전부 0이 된다고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결국 얘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요 관계식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 접근해 가는 거죠. fk 플러스 2 얘가 36이랍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를 구해달래요. 이 k가 나머지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k를 4m-3, k를 4m-2, k를 4m-1, 4m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k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고요. 한 번 끝내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입을 해주면 나머지 1인 건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그대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주어진 식은 4m 여기가 아니군요. 4m-3 이렇게 나올 테고요. 얘가 나머지가 1인 숫자인데 거기다 2를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2를 더한 거니까 나머지가 3인 거 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4m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8m-4가 나왔는데 이게 36이래요. 넘어가면 40이고 m은 5라는 걸 알 수 있죠. m이 5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면 k는 17. 이 숫자가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내는 거죠. 또 하나 해볼까요? 4m-3 나머지가 2인 거니까 8m-4로 나오겠죠.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거에 2개 더하면 0이 나올 테니까 얘는 0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36인 거죠. 다시 m이 5가 나왔네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18. 이 숫자도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얘죠. 나머지가 1인 놈. 대입해주면 4m-1 되겠고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개 더했으니까 4m 플러스 1이니까 4m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고 얘가 36인 거죠. 이렇게 지우고 8m이 36이에요. 그럼 m이 자연수가 안 나오잖아요. 나눠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나눠 떨어지는군요. m은 나눠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4m이죠. 4m일 때는 얘는 0이 되겠고요. 이것보다 2개 많은 거 4m 플러스 2는 2배가 돼서 8m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다시 4K 플러스 2의 2배니까 8M 플러스 4가 되겠군요. 4 이렇게 될 때 이게 36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32, M은 4가 되겠죠. 그래서 4를 여기다 대입하면 K는 16,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숫자들이 이렇게 3개가 나온 거죠. 16 더하기 17 더하기 18 다 더하면 51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5문제를 좀 풀어본 건데 하나하나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공부해서는 맞출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들을 보시면 유형별로 분류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중급 난이도예요.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급 난이도라고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상급 문제들 또는 최상급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유형에서 벗어나 좀 자유로운 사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유로운 사고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 광교 지역의 뭐 네 개 학교의 기출문제를 제가 다 분석해 드릴 예정인데 오늘 처음으로 광교고 작년 광교고 문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신고 문제, 그 다음 시간에는 창녕고 문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이고 문제 순서대로 가능하면 뭐 이틀에 하나, 뭐 3일에 하나씩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